안녕하십니까, 용신입니다. 오늘도 지구인들의 원기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갑자일주입니다. 갑이라는 글자와 자라는 글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갖고 있는 속성을 얘기할 뿐이죠. 그래도 그 속성들을 모르면 이러한 조합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청간과 지지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따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청간 갑과 지지 자가 서로 만났을 때에는 이제는 그 글자 속에 숨은 지장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갑이 자를 보았을 때, 즉 만났을 때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십성에서 정인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욕에 해당이 되고 신살로는 년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갑자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개별 글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효신살, 평두살, 그리고 나체도화, 그 다음 진신, 태극귀과 같은 성향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글자 역시 이렇게 편인과 왕, 그 다음 개의 경우에는 정인과 록이라고 하는 성질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망이라는 글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청간과 지지를 연결했을 때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나머지 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술과 해가 됩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어서 망했다 이런 느낌 같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때려서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는 적어도 8개의 글자와 대운, 세운에 해당하는 4개의 글자의 조화합이 최소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음양오행이 어떤 식으로 통변이 되는가에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뜻하는 그 내용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갑자일주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라는 글자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여기에 있는 이 무천도사님을 떠올려주면 가장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아마 남자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유명한 만화죠. 드래곤볼이라고. 거기에 손오공에게 무술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무천도사입니다. 아마 이 만화가가 이 거북선인 무천도사님을 설정하면서 충분히 사주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에 보여지는 모습이 갑이 드러내는 특징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천도사님이 항상 등에 메고 다니는 게 있죠. 바로 거북이 등껍질, 갑입니다. 그쵸? 더불어 이 할아버지 한 번씩 이렇게 코피 터지게 욱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글자를 써보면 갑을 거꾸로 쓴 글자죠. 욱 하면서 한 성질 하면서 파바박 튀어나오는 그런 코피 터지는 성질머리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더불어 옆에 나와 있는 대로 평두살이 있습니다. 평두, 말 그대로요. 평평한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이마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갑이라는 글자를 얼굴이라고 보았을 때에 이마 부분이 훤칠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눈, 코, 입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평두라는 것은 주로 청간들에서 위쪽이 평평한 글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글자들이 자자도 있겠고요. 지지에는, 청간에는 바로 병과 같은 이런 글자, 진과 같은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위쪽이 다 이렇게 평평한 모습인데 얼굴에도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쇼츠 영상에
정답은 바로 평두살입니다. 그리고 평두살과 동시에 진시인이라는 모습도 같이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 나아갈 진자죠. 이 성질이 갑에 드러나는 대표적 성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앞으로 밀고 나가는 선구자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할아버지처럼 진취적이면서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호색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개별 글자의 속성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천간과의 관계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갑이 두 개 갑갑병존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 그대로 갑갑한 느낌이 있죠. 뭔가 일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조에서 하는 표현으로 이런 것을 비견이라 그러죠. 같은 글자가 두 개 놓여 있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글자가 어떻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한 70-80%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3개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3세판 좋아하죠. 3개 있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얘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go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일의 진척이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갑을의 관계는 음양의 관계로 붙어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싶지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만난 격이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놀 때는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일들이 주로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갑은 병화를 만나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은 커다란 나무라고 봤을 때 햇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이기 때문이에요. 물도 있어야 되겠고 땅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태양이 없으면 나무가 크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죠. 그 다음 갑과 토의 관계. 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진술충미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토의 성분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토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토도 있다. 역시 갑이라는 천간의 개별 설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극과 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나무를 베는 도끼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무의 쓰임으로 보자면 바로 도끼로 패워서 집안의 큰 대들보로 쓰거나 배와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커다란 나무를 도끼를 이용해서 다듬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쓰임새 좋게 만약에 도끼로 패워서 쓴다면 금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가지는 성질이 못 먹어도 고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금이라는 글자가 충분히 제대로 역할을 해서 공부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제어하고 다듬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금이라는 글자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이 썩어요. 그래서 적당한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개는 비가 되어 나무에게 물을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한겨울에는 설이나 우박으로 내리기도 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갑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성질이더라. 다음은 지지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갑과 만났을 때 자라는 글자가 가지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쁘게 생긴 미니마우스, 바로 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자라는 글자는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자는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하고 인정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까칠한데 사람이 왜 저렇게 냉정하지? 자, 이렇게 양면성이 다 드러나는 그런 성향을 자를 가진 사람들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당황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역시 지지에 대한 설명에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 동물 쥐가 보이는 성향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성향 중에 하나죠. 잉태. 이것이 바로 자가 대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성욕. 성욕 자체는 나쁠 게 없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건 없다. 다만 그것을 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성욕이라는 게 있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제어가 되어야 하는 자아의 성질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이 드러내는 것은 역시 밖으로 쉽게 발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성질을 또한 자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이 자라는 글자는 자, 이러한 물입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그러한 물이죠. 검은 연못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다. 검다고 해서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깨끗한 물입니다. 깊이가 깊어서 속이 안 보이니 검을 뿐 그 자체는 맑고 깨끗한 물이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요. 결국 잉태를 위한 물이니까 한편으로는 신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질적으로 이 물의 기운은 차갑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차가운 얼어있는 깊은 연못, 이것이 바로 자라는 지지가 가지는 글자의 대표 성향입니다. 역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앞에 갑갑에서도 보신 것처럼 자자라는 글자도 이렇게 병존이 되었을 때 어떤 특이한 성질이 발현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역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소 조급함이 생긴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라는 성향이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성향을 이렇게 음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끼라는 것들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연예인이 된다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안 풀린다면 바로 화류계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성이나 화류계 이런 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겁니다. 이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자신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자들도 있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글자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그 글자 하나 가지고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다른 글자와의 관계성, 이게 사주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그 씨앗만 갖고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제대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갑과 같은 경우도 난폭한 성질 이런 것들을 발현을 자꾸 시키다 보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런 우두머리 성질을 가지고서 어떤 회사의 큰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명한 인기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음지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없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 다음 자유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죠. 이것도 두루뭉실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유는 기문관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죠.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미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쪽 관계에 일을 할 수 있다. 역시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안에 잠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흔히 하는 말로 오타쿠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변태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런 성향을 서로가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역시 다 사람마다 다 사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 자체로 뭘 할 것은 전혀 없다. 그 다음 이런 자수가 가지는 직업적인 특성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생 같은 경우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냥 이 글자가 있다고 무조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8개의 네 글자와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이 네 글자들의 관계,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발현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중에 한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구석탱이에 있는 어떤 글자의 성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